친환경 농업을 하실 때 비료 사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형태별 비료 사용에 대해서는 무농약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료 사용량의 한 30%까지는 화학비료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조금씩 나눠서 화학비료를 쓰셔도 되고요. 유기재배 같은 경우에는 화학비료를 전혀 못 쓰기 때문에 유박을 이용한 그런 시비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 유박비료 사용 시에 주의해야 될 사항은 유박비료가 발효가 충분히 되지 않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양하기 전에 한 15일에서 20일 전에 미리 시비를 하셔야 충분히 부숙이 된 다음에 이양을 한 다음에 모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유기질 유박비료를 사용할 때는 이양 전 15일에서 20일 전에 시비를 해주시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비종별 적정 사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박비료 같은 경우에는 질소 성분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품별로 다양하게 이제 나오는 사항인데요. 유박비료 뒷면을 보시면은 질소 성분 함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4% 유박비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11%까지 나오는 그런 유박비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 기준으로 해서 유박비료를 살포를 하셔야 되는데 땅심이 좋은 논 같은 경우에는 4%짜리 유박비료는 9% 정도 시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 같은 유박비료는 한 4%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심에 따라서 약간 차이를 두셔가지고 한두 포 정도 가감을 하셔서 시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정 농업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우렁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에 우렁이 넣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최근에 우렁이가 외래 해충이라고 해서 말이 많은데 일단은 친환경 벼농사를 할 때 제일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우렁이입니다. 우렁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제초 작업이 편리하고 우렁이를 한 번만 넣어주면은 제초제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렁이 사용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렁이 투입 시기는 모를 낸 후에 3일에서 5일 후에 이제 넣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고 모가 좀 어린 모 같은 경우에는 조금 키가 좀 자란 다음에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고 큰 모 같은 경우에는 바로 넣어 주셔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은 3일 후에 좀 넣어 주시면 될 것 같고 투입량은 300평에 3 내지 5kg 정도 넣어 주셔야 되고요. 넣어 주실 때 주의하실 점은 예전에는 우렁이 넣을 때 이제 뿌려 주셨는데 우렁이를 뿌리게 되면은 우렁이가 논에 거꾸로 박히면서 성장판이 이제 다치거나 아니면 깨지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많이 폐사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렁이를 넣어 주실 때는 뚝에 부어 주시면 우렁이 하루 정도 지나면은 논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뿌려 주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우렁이가 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루 만에 다 퍼지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우렁이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은 큰 우렁이를 쓰시지 마시고 큰 우렁이를 중패라고 하는데 부화를 하고 나서 60일에서 90일 정도 지난 우렁이를 말씀드리는데 큰 우렁이를 넣으면은 우렁이가 제초 작업을 하지 않고 이제 짝짓기나 그 이후에 이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제초 작업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린 우렁이를 좀 넣어 주셔야 되는데 부화한 지 한 30일에서 40일 정도 되는데 크기를 보시면은 도토리알 정도 크기 되는 그런 우렁이를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1.2kg 그러니까 어린 우렁이 1.2kg 정도를 넣어 주시면은 제일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렁이 제초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큰 우렁이를 썼을 때는 우렁이가 이제 제초 작업을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어린 우렁이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서 어린 잡초를 많이 먹는 그런 것, 일을 잘하는 어린 치묘를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새끼 왕우렁이 사용상 주의점인데요. 사용 시기는 이제 모내기 하고 나서 이제 넣는데, 논에 물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활동이 정지되거나 죽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좀 온도를 보고 너무 늦게 6월달 5월 하순이나 6월 상순에 넣을 경우에는 우렁이가 많이 죽는 그런 폐사가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특히 이제 이모작 하는 논 같은 경우에는 볏짚이나 아니면은 그 유기물이 분해가 될 때서 모내기 하고 난 다음에 우렁이를 넣고 볏짚이 발효가 되면은 거기서 암모니아 가스나 아니면 독성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우렁이 폐사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그 논잡초 중에 엽기하고 물질경이 같은 경우에는 우렁이에 잘 안 먹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초도 좀 컸을 때는 잘 안 먹는데 어렸을 때는 일반적으로 다 잡식성이기 때문에 다 먹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엽기나 물질경이가 좀 어렸을 때 좀 시기적으로 잘 맞춰서 넣는 그런 방법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엽기인데요. 엽기 같은 경우에는 우렁이 방제가 굉장히 어려운 잡초 중에 하나고요. 물질경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기 시작하면은 이 정도 컸을 때는 우렁이가 전혀 달라붙지는 않는데 좀 작았을 때 한 1 내지 2mm 정도 올랐을 때는 우렁이가 다 먹어치우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분을 너무 많이 사용한 논에서 우렁이가 집단 폐사하는 그런 상황을 보시는데요. 논에 이제 그 생우분이나 그 돈분, 그 개분 같은 걸 너무 많이 넣었을 때 분해가 되면서 논물이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렁이가 집단 폐사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분을 넣었을 때는 좀 이양 전에 좀 경운 정지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부숙시킨 다음에 하시는 게, 우렁이를 넣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습니다. 우분을 넣고 바로 썰어지를 하고 나서 모내기를 한 다음에 우렁이 넣었을 때는 이런 집단 폐사가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분이나 아니면 축분이 많이 들어간 논에 우렁이를 갉아먹는 그 참시벌레라는 그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벌레가 굉장히 우분이 많이 들어간, 축분이 들어간 논에서 많이 생기는데, 이런 논 같은 경우에는 우렁이가 집단 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지금 참시벌레를 확대를 했는데, 요게 우렁이 쌀을 갉아먹고 달라붙어서 우렁이를 죽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발생이 된 논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필히 발생이 되는데요. 이런 논 같은 경우에는 축분을 좀 적게 넣는 방법을 가셔야 되고, 축분을 넣더라도 충분히 발효가 된 그런 축분을 넣으셔가지고 참시벌레 발생을 좀 억제시키는 방법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온도가 상승하고 축분이 많이 들어가면은 우렁이 주변으로 해서 참시벌레가 많이 달라붙어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100% 이제 우렁이가 다 죽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모내기를 하고 나서 중간에 보시다시피 활착이 좀 떨어져서 모가 잘 안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숙태비가 많이 들어갔을 때는 논에 암모니아 가스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또 황화수소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논 토양 내에 산소가 굉장히 부족해서 뿌리 발생이 안 되고 고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는 물을 좀 충분히 빼셔가지고 물을 좀 말리시는 게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물바구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물바구미를 방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모내기를 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발생되는 병충해 중에 하나는 변물바구미입니다. 변물바구미 같은 경우에는 월동해충이기 때문에 산림이나 아니면은 논둑에서 월동을 하고 나서 모내기를 하면은 모로 달라붙는 그런 해충 중에 하나인데요. 물바구미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월동해충을 방제를 해야 되고, 월동해충이 살아서 뿌리 쪽으로 내려갔을 때 2차 우화를 해서 다시 2차 발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2차 방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친환경 방제를 할 때 입제로 방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요. 대부분 수면정개제 오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방제, 1차 방제, 성충 방제를 할 때는 입제를 사용해서 이제 성충 방제를 하시고, 2차 방제가 5월 중순에 발생이 됐을 때는 수면정개제를 이용을 하시는데, 수면정개제를 쓰실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은 수면정개제를 뿌리고 나서 논 전체적으로 막이 형성되는데, 바람이 많이 불 경우에는 한쪽으로 몰려서 벼에 약해를 입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벼 물바구미가 발생이 됐다고, 한두 마리 발생됐다고 했을 때 수면정개제를 쓰실 때는 바람이 좀 적게 부는 때 살포를 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고 하겠습니다. 벼 물바구미 생태를 보시면은 일단은 성충이 잎을 가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성충이 이제 잎을 가해를 하고 나서 이게 뿌리 쪽으로 내려가서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뿌리 쪽에 보시면은 유충이 많이 생기는데, 이 유충이 새뿌리가 나오면은 새뿌리를 다 갉아먹어서 벼가 고사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데, 일단은 성충 방제를 1차 방제를 먼저 하시고 나서 2차 발생이 됐을 때는 수면정개제를 이용을 하시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모내기를 좀 일찍 하시면은, 다른 옆에보다 좀 일찍 하시면은 월동해충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상태가 좀 심각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친환경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일반 재배하시는 분들이 먼저 모내기를 하고 나서 이양하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하시면은 아무래도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월동해충 같은 경우에는 모내기를 제일 먼저 한 논부터 달라붙기 때문에 모내기 하는 시기를 좀 뒤로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모내기를 5월 2일 날 했는데 좀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입구부터 해가지고 벼 물바구미가 달라붙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한 포기당 뭐 10마리 이상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너무 일찍 해서 요 주변에 있는 물바구미가 다 이쪽으로 달라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친환경으로 방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조금 뒤로 늦추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시비량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질소 기준으로 해가지고 질소 9kg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300평당. 최근에는 밥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7kg까지 낮추는 그런 형태고요. 7월 3일 날 모내기를 하고 나서 7월 3일 정도에 봤을 때 이 정도 꿀이 보이는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너무 빽빽하게 들었었는데, 이건 너무 가비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도 되면은 질소가 과다가 돼서 병해충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경우에는 태풍이 오면은 100% 이제 쓰러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물 관리는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중간 물때기는 출수 40일에서 30일 전에 중간 물때기를 하셔야 되고, 수인기 때는 물 걸러대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출수기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출수할 때는 물을 좀 충분히 대주셔야 되고, 등수기 때는 물 걸러대기를 좀 하셔야 하고, 나중에 수확 30일에서 40일 전에는 완전히 물을 빼는 그런 물 관리를 좀 충분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육 단계별로 보시면은 수인기 때, 그 벼알이 맺힐 때 물을 제일 많이 필요로 하고요. 활착기 때, 그 모내기 할 때가 그 두 번째로 이제 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나머지 때는 물을 댔다 뺐다 하는 그 중간 낙수를 해주시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물 떼는 시기, 물을 아주 완전히 떼는 시기에 따라서 살품질을 보시면은 출수기 때부터 해가지고 출수 40일 전에 물을 이제 떼는 방법을 보시면은 출수 40일 전에 이제 물을 완전히 떼고 그 전에 중간 낙수를 한 그런 농 같은 경우에는 완전미 비율이 74.8% 정도 나오는데, 출수기 때 아예 물을 떼버리면은 완전미 비율이 40%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량치를 볼 수 있겠습니다. 찰벽 같은 경우에는 수확하고 나서 그 건조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찰벽을 건조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은 아시다시피 일반 매벼하고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찰벽을 수확하고 나서 13.4%까지 떨어뜨리면은 찰벽 외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얗게 되고 백도가 높아지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 게 찰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조할 때 보시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모든 찰벽은 마찬가지지만은 찰벽 특성을 이제 나타내려고 하면은 13.5% 정도까지 수분 함량을 낮춰주면은 찰벽 특성을 다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4%까지 때부터 해가지고 찰벽 특성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13.5% 이하로 떨어졌을 때 완전한 찰벽 특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양평에 친환경 재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긴꼬리 투구벌레라고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오래된 벌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친환경 지표 동물입니다. 그래서 곤충인데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찰벽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